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한때 라틴 아메리카 최대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생닭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지폐 뭉치를 짐처럼 저 날라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가 경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반증일 겁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국민들의 평균 몸무게가 11kg이나 줄었다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인구수는요, 강원도와 제주도 인구를 합한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웃 나라들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수가요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묘한 느낌이 듭니다. 흔히 실업자 수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100만 명 통계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의 국가 실업자와 1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조 원 늘어난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2만 개 노인 일자리를요 60만 개로 늘리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금을 쏟아부어서 부양하는 경기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의 제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두 분의 경제 전문가 모시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 세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밖에 계세요. 어떻게 태풍 때문에 못 오신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제가 좀 지방에 좀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지방은 또 먼저 태풍이 상륙할 텐데 좀 조심하시고요. 어제 발생한 남동공단 화재 사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의외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 근로자 6명, 남성 근로자 3명, 그래서 총 9명이나 숨지는 사고였고요. 네네. 또 이 중경상자도 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좀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긴 한데,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난달 30일에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이제 큰 불이 나서 네. 3명이 다쳤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그 전자제품 제조 회사에서 어제 오후 3시 40분께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네네.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 주로 생산하는 세일전자라는 곳인데, 이 4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검사룸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불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4층에 이제 근무하던 근로자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입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19 소방대가 굉장히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4분 만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뭐 지나도 2시간 만에 했다 그러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것은 여기가 아무래도 그 좀 약간 유독 물질을 많이 지금 그 취급을 한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공장 내부에 한 4곳 정도 위험물 저장소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원료 문제를 해서 화재가 좀 갑자기 확 번지는 바람에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10시에 현장 감식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뭐 자세한 그 화재 원인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천 서울대공원의 그 엽기적인 토막살인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용의자가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께 이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등산로 숲풀에서 이제 분리된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다행히 이제 지문이 남아 있어서 피해자가 이제 곧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50대 초반에 이제 안모 씨였고, 그 이후 이제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소렌토 차량이 한동안 거기 좀 머물었던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네네. 그 차량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추적을 해서
어제 오후 4시께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용의자 변모 씨를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그 34살의 좀 젊은 나이고요. 보니까 이 노래방을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 예. 지난 10일에 그 노래방에 이제 이 피해자가 방문을 해서 네네.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아마 약간 좀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필강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일단 뭐 살해를 한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좀 알고 있었던 사이도 몰라서 그 부분은 지금 더 추가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뭐 시신 유기 과정에서 공범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사건 사고 또 다른 사안 언급해 볼까요? 경북 봉화에서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했어. 이것도 사소한 또 시비로 번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이 엽기적인 사건이 지금 자꾸 발생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70대 김모 씨가 이제 어제 오전 9시 31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 면사무소에 이제 들어가서 엽총을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무하던 공무원 2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 네네. 그 현장에 있던 민원인들하고 직원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제압을 해서 경찰에 넘긴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뭐 그 전에 그 주민 한 명에게도 총을 발사해서 이제 총상을 입히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4년 전에 이제 일단 귀농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조그맣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귀농 후 수도관을 설치를 해서 이웃 3가구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물이 잘 안 나왔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비가 돼가지고 갈등을 이제 빚었고 면사무소에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면사무소 직원들이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준다. 그런 것에 좀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네. 평상시에도 뭐 좀 약간 갈등을 빚는 주민들이 지나가면 뭐 총을 쏜다든지 뭐 칼을 들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위협을 가했다라는 지금 증언도 좀 나오고 있고. 네네.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것도 증언이긴 한데 지체 장애를 앓고 있었고, 또 평소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여지는 여전히 있었던 것이고 사전에 인지까지도 되고 있었는데 일이 그냥 터지고 나니까 이게 지금 이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도 물론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뭐 지역 주민 일이니까 깊숙이 개입하기도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위험하다라고 주민들이 지금 인근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뭔가 좀 조기에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그 대형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핵시설을 가동한 적이 있다. 이게 뭐 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보고서를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AFP 통신하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이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20일에 연례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영변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 그리고 재처리 공장 설비를 가동한 흔적이 있다는 거고요. 북한이 그래서 핵 개발을 계속 이제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역시 이건 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좀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흑연 감속로를 계속 가동한다는 얘기는 뭐 결국은 이제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일단은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핵폐기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안보리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폼페이오 여비 국무장관 방북 예정돼 있고 그런데 이 이슈가 또 다시 또 언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논쟁이 뜨겁습니다. 논쟁이 지속되면서 청와대는 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건데 말 자체에 매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 수정은 열려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바꿀 수 없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유연하게 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정치 9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어떻게 오른손 붕대 이렇게 감고 계시던데 다 나셨나요? 네, 아파트 베란다 문 닫다가 손가락을 좀 다쳤습니다. 예, 무슨 정치 경제적인 뭐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분개하셔서 그랬던 것은 아니시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 소득 주도 성장 방향 수정은 열려 있지만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이 같은 언급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자꾸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의 이견으로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네네. 발표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솔직히 소득 성장 경제가 소득 분배 성장이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네, 주도 성장입니다. 예. 그렇게 성과가 없다고 하면은 경제부처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흔히들 뭐 경제는 펀디멘탈이 아니라 멘탈이다 이런 얘기하고 뭐 같은 맥락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신다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고용 대란이 정부도 청와대도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30만 개 이상이 창출되다가 금년에 10만 개. 이제 지난 7월 달에 5천 개밖에 안 나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일요일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런 혼선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호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예산도 2년 사이에 53조가 투입됐습니다. 네네. 추경할 때나 예산 통과할 때 제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하기 때문에 나서줘야 된다 하고 협력을 했는데 결국 이게 더 악화가 되고 이제 5천 명으로 급락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 돈을 이 53~4조 돈을 실업자 100만 명에게 1인당 5,400만 원을 줬으면 차라리 더 낫겠어요. 예, 그러니까 연봉 5,400만 원을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산으로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하면은 소득주도 성장이건 혁신 성장이건 국민들이 또 시장이 관료들이 믿겠느냐 이거예요. 네네. 대통령께서도 신뢰를 가장 중시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예.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통령께서도 당에서도 청에서도 정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산으로 가라. 이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런데 이 야당 주장대로 소득 주도 성장이 현재의 경제 지표를 악화시킨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사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책임도 크다. 이런 얘기를 뭐 여당에서는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제가 대변인하면서 대원군 책임이냐?
지금 집권해서 정부가 들어선 게 1년 반 가까워진데 언제까지 과거 타령합니까? 네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에서 IMF 외환위기가 일어난 걸 인수해가지고 네네. 묵묵히 국민의 군목이 운동 등을 하면서 총화를 이루고 외교로 해외 협력을 받아서 1년 반 만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더 고용 대란이 나고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면은 현 정부의 책임이지 언제까지 과거 정부로 돌릴 것이냐. 네네. 이것은 좀 국민들에게도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저께 이해찬 의원께서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시간이 좀 걸린다. 임금을 좀 더 올리고 그게 소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퇴근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얘기하시면서 지금 언급하신 이 전 정권에서의 누적되어 있던 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지 이게 당장 지금 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를 좀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법물 터지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전 정부나 쭉 누적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겠지만은 언제까지 과거에 1년 반 전 정부를 탓해서 되겠냐 이거죠. 예. 어떻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1년 반 만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는데. 네네. 이것이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심리인데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도 실업 예산을 위해서 23조 편성을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저는 찬성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실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죠. 네네. 그렇지만은 처절한 반성과 책임을 질 때 국민이 신뢰한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책임을 통감했다고 하면은 금년 말까지 기다려보자. 이러한 안이한 생각보다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네네.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라. 또 그리고 그렇게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일자리 특위도 1년 반 가까워지는데 2번밖에 회의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판 같은 것도 한번 공개해봐라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꾸 내부에서 토론하고 조정해가지고 정책을 발표를 해줘야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자꾸 과거 정권으로 돌리고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책임 안 지고 하면은 국민이 신뢰하겠느냐 이겁니다. 네네. 자, 누군가는 책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경제사령탑 투톱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 투톱이 골문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서로 호흡이 맞아야지 득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갈등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누구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갈등설 자체가 네네. 지금 현재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경제 두 탑이건 청와대건 당이건 정부건 정확한 정책을 내서 한 목소리로 국민한테 호소를 할 때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국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수 있고 국민들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제발 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 내주기를 바랍니다. 네네.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직을 거는 자세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에게 직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진위가 네네. 대통령 물러가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예. 그런 각오로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그 강한 요구라고 받아들입니다. 네네.
어떻게 대통령이 직을 겁니까? 예. 그러면 헌정 중단이 되고 국가 혼란 사태가 어떻게 더 커지는데. 네네. 이런 것은 좀 표현 자체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뭐 인식을 하고 한 얘기지 뭐 그 진행은 그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직을 걸어라 하는 식의 얘기는 좀 자제해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 뭐 개혁 입법 연대 말씀 쭉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설치를 했으니까 그 입법 연대가 아니라 상설협의체 중심으로 하면 된다 이런 그 이야기를 이해찬 의원도 엊그제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해찬 의원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네네. 그분은 유력한 민주당 집권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말씀에 답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제 경험과 지금까지 보아온 걸 보면은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 만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네. 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예. 이건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우리 평화당, 정의당은 이념이 다릅니다. 네네.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머리를 맞대고 외교 안보나 경제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때도 만들자 해가지고 안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나서 법과 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해야 되는데, 네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반이 됐지만은 사실상 개혁 입법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국회에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념과 정책이 비슷한 당끼리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어서 첫째는 개혁 입법을 법과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청와대처럼 불쑥 배고픈 사람한테 떡 하나 주듯 장관 한두 자리 주겠다. 네네. 이러한 것은 국민에게 명분도 없고 제2의 3당 합당이 되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저희로서는 개혁 입법을 위해서 연대는 가능하다. 예, 예. 이것이 발전되면은 협치건 네네. 또는 연정이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질문은요 다음번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태풍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 방향, 대책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6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 솔릭으로 정부와 관련 부처 모든 지자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SNS를 통해서요 태풍에 대비해야 할 6가지 권고사항을 게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늘은요 태풍 대비책과 관련한 이야기 전문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태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오늘은 좀 일찍 모셨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요. 이게 지금 태풍 솔릭이 현재 위치, 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9호 태풍 솔릭은 현재 서귀포 남남동 쪽 350km 해상에서 매시 23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심기압이 95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이 43m의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솔릭은 오늘 오후 3시에 서귀포 남쪽 90km 해상, 내일 새벽 3시에는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 내일 오후 3시에는 광주 서쪽 해상까지 진출한 다음에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태안반도로 상륙한 다음에 모레 새벽 3시에는 서울 인근을 통과한 다음에 북한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 바로 서쪽 해상에서 호남 서쪽 해상으로 북상한 후에 충남 북부로 상륙해서 수도권을 통과하는 그런 이동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주에서 올라온 태풍의 진로가 호남 쪽으로 해서 내륙으로 들어온 다음에 서울 근처를 해갖고 동해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속도가 한 어느 정도 그 속도로 지금 쭉 밀려오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는 한 20km 정도 속도인데요. 네네. 앞으로 이제 점점 북상하면서 속도는 약간씩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태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지역 어디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가깝게 지나가는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일단 제주도, 그다음에 호남, 충남 그리고 수도권 지역 쪽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주나 호남 그리고 충남 서해안 지역은 풍속이 최고 40m 초속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네네. 제주 그리고 호남 및 서해안 지역, 그다음에 남해안 지역으로는 150에서 250mm, 제주 산간, 지리산 부근은 최고 400mm까지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예, 가장 위험한 그 피크 타임은 어느 시간대인 되죠? 어제보다 지금 태풍의 이동 속도가 약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주는 내일 새벽, 호남은 내일 오후, 수도권은 내일 밤 늦게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가장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도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가는 지역에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근데 서울 인근을 통과하는 시간이 모레 새벽 3시경인데 일단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이 그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 많은 비 그리고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2010년에 그 경기만으로 상륙해서 서울 인근을 통과하면서 많은 피해를 줬던 태풍 곤파스가 있습니다. 네네. 이때 이 곤파스가 통과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통과했는데요. 이거는 그 서울에 빌딩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강해지는 빌딩풍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아주 피해가 컸었죠. 자, 지금 그 센터장님이 언급하신 곤파스 그리고 2012년에 뭐 산바, 볼라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유형의 태풍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바는 이제 목포 쪽으로 상륙해서 올라왔던 태풍이고, 네네. 곤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솔릭 예상 진로하고 그래도 가장 유사하게 올라오는 태풍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태풍하면 비가 많이 오는 태풍이 있고요, 바람이 심한 태풍이 있고 그런데 이번 태풍의 유형은 어떤 건가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아주 제가 참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인근으로 지나간 태풍 중에서 태풍의 눈이 네네. 또렷하게 보이는 태풍 참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태풍입니다. 바람도 네네. 강하면서 비도 많이 내리는. 그러니까 이번 태풍은 어떤 바람이 강하다, 비가 강하다 이런 태풍이 아니고요. 네네. 비도 많고 바람도 강한 아주 그런 전형적인 태풍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서해안을 따라 올라올 때는 바람이 좀 더 강하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바람 피해도 많이 좀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센터장님 태풍 쏠릭이 처음에는 한 번 더 비껴갈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엔 이제 중심부를 내륙을 통과하면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진로가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또 바뀔 그런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현재로 보면은 거의 진로대로 갈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20호 태풍이 있거든요. 일본으로 지금 들어가는 태풍이 있습니다. 예. 이 태풍이 이제 일본 오사카 서쪽을 통과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오는데. 네네. 이 태풍이 두 개가 가까워지면 서로 간섭을 합니다. 진로에. 예. 이거를 이제 일본 기상학자 이름을 따서 후지와라 효과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 후지와라 효과가 내일 정도에 두 개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예전에 2012년에 태풍 덴빈이 먼저 올라왔는데. 네네. 그에 따라오는 볼라벤이 영향을 주면서 덴빈이 오히려 대만 쪽으로 거꾸로 가버렸어요. 예. 그리고 볼라벤이 먼저 우리나라를 통과한 다음에 덴빈이 이제 남해안으로 뒤따라 상륙한 적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태풍은 두 개가 서로 간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간섭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내일 진로에 약간 더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일단 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대비책 설명해 주시죠. 일단 태풍에 대비해서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TV라든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 태풍 방송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다음에 가장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 이 비산물들, 날아다니는 물체에 다치는 거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따라서 태풍이 가까이 올 때는 절대로 외출 좀 자제하시고요. 네네. 특별히 이 배수로라든가 이런 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다음에 아무래도 바람도 강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사태나 이 축대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또 서해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서해상 쪽으로는 파도도 높지만 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미리 대피할 준비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요. 관련 부처에서는 태풍 쏠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덕진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변인님 그 부분 조금 전에 반기성 예보센터장께서의 그 태풍에 대비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설명도 잠깐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도권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서울 경기권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먼저 지금 조금 전에 예보해드린 대로 19호 태풍과 또 이어서 20호 태풍도 올라오는 상황이라서요. 네네. 저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네.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서 예. 태풍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경기권 등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금지가 많고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강풍에 대비해서 간판이나 옥상 조형물을 잘 고정시키는 것은 물론 네네. 현수막 같은 것도 사전에 제거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폭염 때 도심지다 보니까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는데 네네. 이러한 그늘막들도 모두 철거를 하고 네네.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는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면 이제 아무래도 저지대 침수라든지 농작물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수장이나 배수장 그리고 배수 관문을 가동해서 역류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물론 저수지 긴급 방류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위험한 시간대는 오늘 밤부터 네네. 내일까지를 그 위험 피크 타임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야간 시간대다 보니까 그 이동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주택이나 상가 같은 데 계실 때 강풍 피해라든지 저지대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스마트폰을 통해서 재난 문자를 드리거나 네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자막까지나 방송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러한 어떤 그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특히 야간 시간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그 솔릭은 지난 8년 전에 태풍 곤파스와 비슷한 태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피해가 컸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중형 태풍 곤파스가 우리나라를 통과한 게 유사한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에이위니아도 유사한 경로를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태풍들로 인해서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비산물 낙하 등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인명피해가 13명의 재산 피해액도 1,832억 원에 이른 바 있습니다. 네네. 이때 태풍 그 피해 사례도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강한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고라든지 강풍에 대비해서 수산 농업 시설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사전 조치했고, 네네. 또 시설물 같은 게 강풍이나 호우로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바람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요. 뭐 저도 해봤습니다만 그 아파트 그 베란다에 있는 그 유리창 깨지지 않게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뭐 이러잖아요. 이번에도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먼저 바람 피해가 예상되는 지금 해안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네. 해안가에서는 이제 선박이나 어망, 어구 같은 것을 사전에 잘 묶어두고, 네네. 또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같은 것은 또 마찬가지로 사전에 잘 고정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창문이나 좀 그 바람에 약한 창문 같은 경우는 좀 테이프나 신문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 게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 같은 부분은 버팀목이나 비닐끈으로 견고하게 묶어주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수원에서도 낙과에 대비해서 과수들을 버팀목이나 지지목 같은 것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런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은 저녁에 파손에 대비해가지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좀 신문지 같은 거 좀 붙여놓고 그런 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창문 표면에 테이프를 길게 붙이거나 네네. 필름지 같은 걸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 중간중간에 틈이 있으면 신문지 같은 것으로 꼭 고정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6가지 준비사항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좀 요목별로 장관님이 SNS에 남기신 글이 있는데요. 네네. 먼저 가정마다 정전에 대비해서 랜턴이나 초배터리 같은 걸 준비하도록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는 상가나 반지하 가구는 침수에 대비해서 배수구가 주변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런 어떤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유리창이 위험하니까 테이프로 틈새를 꼼꼼히 막아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해안가에서는 양식장 그리고 내륙에서는 과수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밀집 출하하거나 미리 네네. 수확해서 따로 보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야외 간판이나 외벽 부착물 같은 것도 더 확실히 결박하거나 아예 떼어두는 게 좋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피서지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 대구 하천 등에 계시면 일찍 철수해서 안전한 곳에서 휴가를 즐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 재난관리 주무부처이신데 지금 농작물 피해라든가 산업단지 피해 이런 경우에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어제 오후 5시에도 유관기관, 지자체 모두 포함해서 대책 회의를 했고요. 네네. 지금 매일매일 상황 회의를 하면서 기관별로 또 지자체별로 취약 지역이라든지 소관 지역에 좀 피해를 예방할 조치 사항들이 있으면 네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특성을 반영해서 또 우수한 좀 사례들이 있거든요. 대책에. 네네. 그런 거는 이제 공유해서 다른 지자체, 다른 기관까지 확산되도록 계속 상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급히 어느 쪽에 전화를 해야 합니까? 예, 지금 일단은 피해 상황이 조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네네. 예기치 않은 피해가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지자체 상황실에 전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위험 요소 같은 것을 발견되면은 저희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고해도 예. 저희가 또 보완 조치를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확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단계별로 받아서 네네. 나중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지원 대책이 마련돼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덕진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아침 3부에서는요, 소득 주도 성장을 놓고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 두 경제 전문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